기존 정치인한테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기존에 자기 대통령도요, 그냥 버린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누굴 믿어? 윤핵관들? 제일 먼저 버린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버린 사람들. 예. 이번에 전당대회 개입, 그 다음에 경선 개입 문제에 보면서 윤석열 주변에 참모들이 걸렀다. 그 다음에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 딱 자기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래가 정치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는 이상민 그 장관의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이번 탄핵 사태 나기 전에 도의적 책임지고 미리 물러서야 된다. 예. 왜 대통령한테 저렇게 부담을 줬느냐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자 이래 그래도 대통령이 사퇴를 안 시키고 지고 있었는데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뒷북 맞췄지요. 뒷북은 말로만 떠들지 말로 떠드는 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겹게 들었다니까. 네. 그렇게 말로 떠들어가 기회주의자들이 대통령 배신하고 정권 자체를 사회주의 정권한테 넘겨줘 버렸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치 기반도 없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조금 무력화된다 그러면 거의 하루도 안 쳐다보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 개혁 깃발을 윤석열 대통령이 드는데 국민의힘하고 거리를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네. 국민의힘을 짜게 하십시오. 너가 나갈 사람 나가라. 공천을 통해서 개혁 인사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당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도저히 국민의힘 가지고는 이 구태 정치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갑시다. 제가 새로운 정당을 친평 변호사 말대로 탈당.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지 그래서 그 정치개혁 과제를 내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실천하고 이 정치개혁을 통해서 3대 개혁도 하겠다라는 확고부동한 용기와 확고부동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다음 총선 구도에서 70%까지 올라간다고 봐요. 지금은요, 기존 정치인한테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기존에 자기 대통령도요, 그냥 버린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누굴 믿어? 윤핵관들? 제일 먼저 버린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버린 사람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얘기하잖아요. 강호에는 인재들이 많다. 그 인재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정치꾼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괜찮은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있어요. 예. 그 세력들을 껴안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면은, 아니, 국민의힘 몇 명 남아있겠어요? 그럼 다 받는 것도 아니야. 국민들로부터 밉상들은 다 빼요. 윤핵관들, 국민 밉상, 윤핵관 빼고, 나머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은 이준석 사람도 이준석이 미운 거지 천하람이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같은 개혁 과제를 가지고 가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승민이나 이준석은 안 되더라도 개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면 저는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110석 중에서 한 3분의 2, 네. 3분의 한 70석은 들어온다. 나머지 50석은 질이 멸렬, 다음 총선을 통해서 질이 멸렬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집권 여당이 되는 당은 윤석열 신당이 되는 게 맞다. 정치개혁을 할 경우에. 예. 그러면 그 신당에는 다음 총선 끝나면은 다 이쪽으로 모인다. 무소속 출신도 그렇고 다 모여서 하나의 개혁정당을 만들어서 개혁과제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도 이제 그런 거죠. 그때는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차이가 다르군요. 그 차이, 여기는 네. 4년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좀 큰 그림을 그려라. 아하. 큰 그림을 그려서 저는 이런 거예요. 3대 개혁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대한민국이 무너진 사항들이 이 노동 문제, 교육 문제, 저출산 고령화, 연금 문제, 저출산 고령화가 연금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지지율을 70% 올려야 되는데 지금 35% 박스권에 딱 묶여가지고 있는데 다음 총선 못 치르면 내려가면. 예. 그래서 대전환. 제가 퍼즐을 다 그려놨어요. 그려보니까 그 길 말고는 없어요. 아. 개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대학 과제를 실천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깃발을 드셔라. 정치개혁의 깃발을 이제 들어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런 거 자제부리한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너끼리 싸워라. 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하고 개혁과제 실천하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현직 대통령이 4년 남아있는데 그러면 공천 학살할 필요도 없어요. 네. 공천 학살은 그때부터 막 싸움 벌어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윤석열들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네. 공천 학살이 나가 유승민은 이준석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철수까지 포함해가 신당을 하나 차려요. 예. 이 사람들하고 이 사당 민주당도 짜게지겠죠. 이 사당 구조로 선거를 치른다. 민주당이 안 짜게지면 어떡할 건데? 그건 백전백패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를 들고 나오면서 예. 공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는 우리 당에 입당하는 걸 당신들 거부해. 그게 공천보다 더 큰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3분의 2 나오고 3분의 1은 남아있는데 3분의 1은 총선 치르지도 못해요. 그냥 질의멸렬되는 겁니다. 왜? 개혁과제, 개혁 대통령의 개혁과제에도 따라오지 못한 정치인은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앞뒤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